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강남의 반등, 마지막 매수 기회?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에 의한다면 서울 강남구가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냐, 아니면 아직도 때가 아니다. 즉, 아직도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을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 좀 더 하락을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연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먼저 한국감정에서 발표한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죠.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복잡해요.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좌측에 있는 빨간색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 대구, 광주 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 인천 지역과 대전 광역시만 한 0.02%, 0.12%가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0.06%가 하락했고, 서울은 마이너스 0.01%, 수도권은 마이너스 0.04%,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5%, 지방은 마이너스 0.09%가 이렇게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서울 수도권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에 의한다면 역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괜찮고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31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다만 강남구만 이제 상승 전환됐다는 거죠. 서울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로 그 하락률을 다소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급매물이 감소되며 보합의 보인구가 증가되었고, 정부의 규제 기조 유지, 경기 침체 및 신규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31주 동안 아무튼 연속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이제 강남을 좀 눈여겨보시면 이 강남구는 플러스 0.02%인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보합세임 가운데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으로 인해서 2018년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다만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강남구가 이제 플러스 0.02%로 이제 상승 전환됐다. 이게 좀 중요하게 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한국갤럽에서 앞으로 1년간 집값 등락 전망을 조사를 해본 결과 다음 화면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인데요. 녹색 선이, 진한 녹색 선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거고, 녹색 점선선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통계를 보면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내려갈 것이다. 점선은 32%고, 그 밑에 있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가 27%라는 거죠. 즉,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이 증가된 반면에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에 보면 도표가 너무 이게 빡빡하고 이거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또 이러한 데이터가 항상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중점으로 봐야 되고, 또 그러한 데이터와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를 것이다 34%고 내릴 것이다 라는 게 26%라는 거죠. 인천 경기는 30%, 대전 세종 충청은 19%, 광주 전라등은 23%, 대구 경북 등은 29%라는 거죠. 이제 이 점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서울은 34%고 수도권은 30%고 나머지 지역은 뭐 19%에서 29%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곳은 역시 서울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령별하고 직업별로 집값 전망을 살펴보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웃기죠. 19세부터 29세까지, 즉 현재 부모님의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뭐 타인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뭐 10대부터 20대까지가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오를 전망을 무려 44%나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고, 30대가 32%, 40대가 25%, 50대가 23%, 60대 이상이 19%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즉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응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10대, 20대들이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갓 취업을 한 30대, 이제 또 시집 장가를 간 30대가 투자의 마인드로 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구매력이 있는 나이는 주로 40대, 60대 이상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대답보다는 내려갈 것이다 라는 대답이 더 많다는 거고, 집이 없는 이 10대, 20대, 30대 같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직업별로 보시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오를 것이다가 21%, 블루 칼라 같은 경우에는 오를 것이다가 27%,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오를 것이다 32%가 오를 것으로 이제 예측을 전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학생을 보세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52%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응답을 놓고 본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지금 뭐 타인의 집에 살 가능성이 내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확률보다 타인의 집에 거주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집값 전망에 대한 응답이 이 학생들, 또 10대들, 그리고 20대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집을 가지고 싶다, 또 집이 필요하다, 그런 소유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쪽에 이 표를 주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활 수준별로 1년간 집값 전망인데요. 재산이 많은 중상층이나 이 상류층의 사람들의 집값 상승 전망보다는 오히려 이 중류층 내지는 중하층 계층의 사람들이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바라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이 중상층이나 이 상류층 사람들이 좀 집을 많이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웃긴 것은 상류층과 이 중상층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부분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부분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집이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실제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집값이 오를 것보다는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응답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런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생활 수준이 높은 이 상류층, 중상층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고,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다는 점에서 그다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주봉 그래프인데요. 요 곡선을 보세요. 요 곡선을 보시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모든 가격이, 모든 주식의 그래프가 마냥 뭐 우상향한다거나 또 마냥 우하향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봅니다. 이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또 밑에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했다가 또 더 이하로 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을 보면 주식의 그래프, 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인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2607포인트, 요 주식, 요 거래량하고 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전고점 수준에 비한다면 뭐 반토막, 내지 뭐 3분의 1토막, 뭐 4분의 1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강남구 일부에 한해서 약간 반등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뭐 대세 상승이다, 뭐 반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거래량이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하다못해 전고점의 그 거래량만큼만 된다면 반등할 수도 있다. 또 반등 신호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반등이다. 거래량이 또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강남 부동산의 상승 전환은 어떻게 보면 강남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아니 상기 신도시를 왜 하냐. 상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이 너무 급등하니까 요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기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냐. 하지만 상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서울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의 가치가 더 증가되지 않았나. 따라서 강남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일시적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불린 효과의 기한, 부자들의 강남 입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기회가 되면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가격이 떨어진 뒤에 강남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떨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지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또 기다려봤자 매매 금액도 많이 하락하지도 않더라. 차라리 지금 이 정도 선이면 내가 들어가야겠다. 또 나의 존재 가치를 좀 보여줘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매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급매물이 몇 가지가 소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국내 경제사정 또 국외 경제사정으로 본다면 이 배선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방송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국내외 경제사정은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강남구가 이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점은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배불린 효과를 이용한 이제 강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자들의 급매물 매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남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동산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